안녕하십니까. 안세개발의 대표 박희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45강은요.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공유미용실, 또 공동식당, 공동주방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업자 하나를 공동 사용하는 각각의 사업자들, 아니면 이제 일명 샵인샵, 샵 속에 샵이 있는 그런 거에 매출과 소득 배분의 각각의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층을 이렇게 쓸 때 혼자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혼자 쓰기엔 장소도 좁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명의 대표 공동사업자를 해서 각자 자기 실적대로 이제 보수를 받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을 해서 그냥 비용 빼고 각자 소득으로 3.3%나 불소득 차서 이거를 소사장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각자 수금을 신용카드로 한다, 하나의 신용카드로 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것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각자 비용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른 쟁점을 한번 잘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재행정을 7월 10일자 이번 주 휴지에 제가 원전을 이렇게 잘 썼으니까 보시면서 출력해 놨습니다. 보십시다. 쟁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쟁점은 사업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을 볼 때는 이제 하나의 대표 공동 사업자 단독 계약을 하지만 각자 매출을 반영할 때는 이제 그 계약서에 각자의 구분 면적에 대한 따로 계약서를 더 추가 서브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장소를 쪼개 가지고 단독 사업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형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사업자 등록 대표는 이제 총괄할 때는 대표자 1인이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로, 나머지 사람들도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지도 복수사업자로서 간이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따로 할 때는 각자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외의 어떤 명칭 공유에서는 이제 단독을 할 때는 하나의 브랜드, 무슨 미용실, 뭐 무슨 아름다운 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각자 자기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따로 계약할 때는 완전히 자기의 별도의 상호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 고객부터의 수급 방법이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대표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멀티 단말 이런 이제 결제 대행 페이나 신용카드 입금을 할 때 통괄로 입금을 시키고 이거를 각 사업장마다 배분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따로 또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따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장소 내에 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한 명이 대표 공동사업자가 계산해서 각자 쏴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총괄로 하나의 사업자일 때 이 총괄 납부 사업자만 하나의 매출액 부가세하고 매입 부가세하고 나중에 이제 각자는 이제 소득을 비용이나 그래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매출 반영을 할 때는 이 신용카드 수금이나 이 공동 페이 또 뭐 결제 대행 페이 같은 거를 하나로 받는다 하더라도 각 그 미용사마다 자기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다 구분 코드를 부여해 가지고 따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하면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각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구분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로서 연매출 기준연도 8천만 원 미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과세자 간이가 섞여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아예 사업장을 따로 구분했을 때는 이제 각자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따로 신용카드 단말기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총괄할 것이냐 나중에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외부에서 연계한서에 대해서 이제 이 총괄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러나 이 간이가세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대신에 총괄한테 던져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쪽 비용이냐 뭐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분을 다 따로 한다 이런 얘기고, 수익 비용 계산 구조에서는 총괄 사업자 하나를 했을 때는 이제 총 매출액에서 각종의 비용을 빼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을 나눠가지고 그냥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돼요. 근로소 연마정산 하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여러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미용실의 경우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사업과 매출액을 했으니까 배분된 매출 설계안서를 따로 신용카드 점표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각자 비용을 따로 빼고 그래서 각자 소득이 되는 것이, 이것을 종합소득 신고를 회계사 세무사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고를 해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각자의 그 종합수익 비용 계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 완전 단독일 때는 이제 각자 뭐 그냥 그 칸막이만 하나 쳐놓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임대료나 장소 이용료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각자 공통비 개념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고, 또 각자 매출액을 따로 하고 매입액 따로 할 때는 그냥 그 비용의 실질 있는 비용 그대로 그걸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럴 때 이제 각 분할된 각 과세자들은 그 대표 총 공동 사업자한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그 구분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오는 거에 대한 입증으로서 표시를 하고, 그럼 이제 총괄 공동 사업자들은 이제 현금 영수증 받은 걸 뺀 나머지 자기 매출에 대한 것만 부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는 이제 대표 공동사업자 총괄 공동 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빼고 또 각자는 각자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애초부터 배분된 대로 실제 배분된 대로 각자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고, 각자 다른 사업자일 때는 이제 각자 사업자대로 따로 신고하는 것은 뭐 섞이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총괄 공동사업자가 단독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하청을 해서 이제 그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애초부터 매출을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사업장을 구분해서 다른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것인데, 난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특히 이 공동 미용실, 뭐 공동 주방, 또 공동 뭐 네일샵, 또 공동 배달업소 이렇게 해서 각자들이 자기 실적에 따라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장소는 하나를 공동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조금씩 구분해서 다시 쓴다든가, 아니면 그 매출을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나의 결제대행 신용카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매출 대금을 서로 구분해가지고 각자 구분 표시해서 자기 걸 따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업에 자기의 연구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교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